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상단에 보이시는 영상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무 관련해서 초보 셀러들 및 온라인 셀러를 하시는 분들한테 궁금증을 먼저 제가 Q&A를 먼저 질문을 많이 받았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질문이 안 달려서 저희 카페에 있는 질문들 조금 더 취합을 해서, 그리고 평소에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을 취합을 해서, 그리고 초보 셀러들이 가장 궁금하고 항상 어디 가면 많이 보이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자 세무사 사무실에 왔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천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김준엽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 창천 세무회계사무소는 제가 의뢰를 한 지가 거의 한 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사실 그 위탁 셀러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도 왔다 갔다 많이 질문을 하고 의뢰를 많이 맡겼던 세무사고요. 대량 등록뿐만이 아니라 위탁 판매 시장에서 많은 셀러들하고 많은 도매 사이트의 대표님들이 직접 기장을 맡기고 계시죠. 네네. 예. 정확하게는 뭐 이렇게 인증된 단체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가장 많은 셀러들이나 가장 많은 이 도매 사이트, 대형 도매 사이트의 대표님들이 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곳이어서 이 온라인 셀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무사에도 주로 잘 다루는 업종을 전문적으로 영위할수록 그 업종에 대해서 정말 잘 알 수밖에 없겠죠. 그죠? 사람마다 발생되는 어떤 사건들의 경우의 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치가 많이 쌓일수록 저는 그 업종에 대해서 뭐 세무적으로 전문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전문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실무 흐름을 알아야지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겠죠. 일단 세무사 업무라는 것 자체가 사업자의 세금을 대행하는 업무를 보는 그렇죠. 서비스업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사업 종류가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판매 같은 도소매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여기 지금 나가면 편의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뭐 다양한 업종들의 사업장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특화돼 있는 업종들이 좀 있어요. 각각 뭐 세무사 사무실별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하시는 사업주분들에게 이제 물건을 공급하는 도매업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자상거래로 오픈마켓에 물건을 올려서 판매하시는 사업주분들, 셀러분들. 까지도 저희 쪽에 기장을 좀 많이 맡기시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온라인 판매 쪽 업종에는 좀 특화되어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 카페, 네이버 카페에서 저희 세무 Q&A 그 게시판에서 상담을 무료로 지금 해주시고 있으시잖아요. 네, 그죠? 네. 물론 대응 속도가 이게 무료다 보니까 본업이 워낙 바쁘신 대표님이라서 이게 좀 힘들어요. 사실 바로바로 이렇게 앉아서 그것만 그렇죠. 달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카페에서 이제 글을 오시고 이제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못 드리니까 사장님들께서 이제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세요. 아, 그래? 네, 답답해 하시고 하시니까 연락을 주시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가능하면. 네. 무료로 상담해 주는 건 말고 됩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들을 제가 온라인 판매 전문 세무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댓글들이 달려 있는 거를 토대로 질문을 좀 작성을 했고, 제 네이버 카페에 질문과 제가 평소에 초보자들이 많이 물었던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짜집기를 좀 해서 선별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새로 내가 사업자를 냈어요. 부가세는 언제 내야 되고, 종합소득세는 언제 내야 되고, 뭐 이런 시점이나 기점, 뭐 몇 월 달에 내야 되고, 몇 개월마다 내야 되고, 이런 걸 아예 모르거든요. 뭐 간이가세자일 수도 있고, 일반 가세자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로 경우의 수를 나눠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세금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부터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 두 번째는 종합소득세, 세 번째는 원천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천세는 이제 직원이 있을 경우에 신고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1인
그냥 창업하신 사업자분들께서는 원천세까지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이제 무조건 사업자 내시면 만나야 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 하나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일단 부가가치세부터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판매하면 그 물건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10%만큼 나라에 납부하는 제도예요. 뭐 매출이 뭐 100만 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100만 원의 10% 부분만큼 이제 일정 기간에 맞춰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는 게 부가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상에 보면 나오니까. 간이가세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간이가세자는 직전 사업연도, 뭐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이제 개업을 해서 2020년 동안 사업을 영위하셨다라고 하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신고를 하고요. 일반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1년에 2번 신고를 합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는 다음 달, 그러니까 7월이죠.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시고요. 이제 하반기 7월부터 12월 것까지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분들은 간이는 한 번, 일반가세자는 2번.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신고를 하는데 분기별로 신고를 합니다. 1월부터 3월 1분기는 4월 25일,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는 7월 25일, 3분기는 10월 25일, 4분기는 다음해 1월 25일, 이렇게 해서 총 4번 부가세 신고를 하고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신고를 합니다. 2020년에 이제 사업을 영위하셨다라고 하면 그 2020년에 사업 영위한 부분을 가지고 다음해 5월달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하신다. 근데 신고는 1년에 한 번 하지만 이제 그 납부하시는 세액에 따라서 중간에 한 번씩 중간고지라는 게 있어요. 중간예납 이런 게 있는데, 부가세도 마찬가지고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인데,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신고를 7월 25일 날 하면 상반기 신고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다 라고 하면 그 금액의 50%를 10월 25일까지 고지 납부를 하고요. 이 고지 납부는 신고는 하는 건 아니고 세무서에서 상반기에 낸 세금의 50%를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반기 거는 1월 25일 날 신고를 하니까 그 다음에 4월 25일에 하반기에 납부했던 거에 50%를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는 총 신고는 일반가세자의 경우 총 2번을 하는데 납부는 4번 하신다고 보면 돼요. 법인은 4번 신고해서 4번 납부하는 거고, 개인은 2번 신고하고 4번 납부한다. 종합소득세도 5월 달에 신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5월 달에서 6개월,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 납부하실 세액이 있으면 중간예납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이제 내 매출이나 수익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세무사에서 하반기에 또 내 매출 실적을 하게 되면 내년 1월에 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네 그렇죠. 상반기 이 정도 나왔으니까 하반기에도 이 정도 나올 테니까 이 중에 한 50% 예상해서 내고. 근데 만약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확하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그만큼 안 나왔어요. 그럼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는 그렇죠. 겁니까? 예를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 부가세 신고를 한 금액이 100만 원이 나왔다고 치면 10월 25일까지 50만 원을 세무서에서 고지를 할 거예요. 그럼 그 고지한 금액 50만 원에 대해서 10월 25일 날 납부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하반기 부가세 신고를 하겠죠. 그랬더니 부가세 신고를 했더니 매출보다 이번에 매입이 좀 많아가지고 20만 원만 나왔다. 50만 원 미리 내놓은 거에서 20만 원 빼고 나머지 30만 원은 환급이 됩니다. 이런 거는 필기를 해놓고 본인만의 이렇게 도표를 저희는 서술식으로 얘기했지만 이걸 듣고 이제 그림으로 좀 도식하면 이해가 편할 거예요. 그렇죠. 예. 신고 기간에 놓쳐가지고 가산세 맞는 게 제일 억울하고 속상한 거거든요. 억울한 돈이죠. 진짜 억울하죠, 그거는. 가산세가 20%예요. 100만 원 내야 되면 20만 원이, 물론 이제 뭐 1개월 이내 신고 안 하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뭐 가산세를 50% 감면해주고, 뭐 6개월 내에 하면 뭐 20% 감면해주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찌됐건 원칙은 20%가 가산세입니다. 기간, 납부하셔야 될 그 기간은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량 등록 위탁 판매들, 위탁 판매를 하시는 개인 셀러들이 처음에 사업자를 낼 때 간이가세자가 유리한가, 일반 가세자가 유리한가, 이걸 제일 많이 묻거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이가세가 당연히 유리하고요. 처음에 사업자를 내시고 나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 부가세고, 간이가세자하고 일반 가세자의 차이는, 간이가세자는 영세하다라는 기준으로 해서 매출 금액의 1%만 부가세를 내게 돼 있어요. 일반 가세자는 10%를 내니까 일단 그거 차이가 9%니까. 그래서 일단은 간이가세자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간이가세자는 뭐 기준이나 조건이
사실은 까다로우니까 작년까지는 연 4,800만 원 기준으로 간이가세자를 구분을 했어요. 올해는 그럼 얼마로? 올해는 기준을 지금 잡나요? 8천만 원까지로 예.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뭐 이제 확정이 돼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아직 작년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나온 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아. 나왔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어찌됐건 작년에 그 코로나 발생하고 그러고 나서 영세 사업자분들이 워낙 힘들어하고 하다 보니까 간이가세자를 유지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간이가세자를 유지해서 이제 부가세 부담을 좀 줄여드리게끔 이제 세법을 이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놨는데 이게 4,800에서 8,000으로 넘어간 거 그거 올해 적용되는 건 확정인데 4,800 기준은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세무사 된 지 10년 좀 넘었는데 예. 그 전에도 계속 4,800만 원이었어. 아마 그 전에도 4,800만 원이었을 거예요. 그 기준은 코로나 전국이 좀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안정이 된다 하고 하면 다시 4,800만 원으로 회귀가 될지 요거까지는 아직 명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혼자서 운영하시면서 그 금액이 뭐 매출이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도소매 하시면서 그 8천만 원이란 금액 자체가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시면 당연히 일반으로 전환이 되셔서 매출이 증대가 되고 어찌됐건 처음에 개업하실 때는 간이냐 일반이냐 굳이 뭐가 더 유리하냐라고 하면 부가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간이가세자가 유리하다. 뭐 이거는 그냥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나는 초기에 매입을 엄청 많이 했다. 아니면 보통은 전자상거래 사업장 내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집에서 이제 사업자를 많이 내시는데 예. 나는 제대로 하겠다. 사업장 내시고 뭐 사무실 얻으시고 안에 이제 인테리어 싹 하시고 해서 사업 초기에 매입 금액이 크게 잡혔다 네. 라고 하면 일반 가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 매입이 1000 그러면 이제 900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900의 차이 나는 부분만큼 일반 가세자는 90만 원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간이 가세자는 그런 부분은 없다. 환급이 없다. 그런 특수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일반 가세자로 사업자를 내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간이 가세자 유리하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뭐 사업을 하시면서 처음에 이제 1년 동안 뭐 물론 초기 비용이 중요하고 겁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뭐 그런 거 무서워서 이제 임시방편종으로 일반 갔다 간이 갔다 뭐 일반에서도 간이는 못 가잖아요. 가죠. 갑니까? 매출 금액이 연 매출 금액이 또 작게 되면 작게 되면 사업을 잘해야지 결국은 되는 건데 이런 거를 계속 찾아가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인 질문인데 뭐 옛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4,800이 넘으면 간이에서 일반으로 자동 전환이 되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나는 연매출 한 3,50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왜 나는 넘어갔지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왜 그런 거죠? 그 간이 가세자에서 일반 가세자로 전환되는 게 연매출 4,800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2개월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 4,800만 원 기준이고요. 뭐 쉽게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사업을 개시했는데 1월 1일자로 사업자를 내셨다 라고 하면 4,800만 원 기준이 맞고요. 10월 1일에 내셨다. 그럼 6개월이잖아요. 예. 그러면 반으로 뚝 잘라서 2,400만 원 기준이 됩니다. 10월에 개업하면 3개월 치니까 1,2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 3,500이야. 근데 개업을 7월 1일 날 했어. 6개월에 매출이 3,5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400만 원이 넘어가니까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평균을 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월 400만 원. 월 400, 옛날 4,800 기준으로 치면 뭐 창업을 하고서 사업자 등록증을 냈어요. 그 뒤로 3개월이 지났는데 해가 바뀌었어. 그럼 400을 3번 곱하면 되겠죠. 1,200. 1,200 넘으면 나는 일반 넘어가는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온라인상에서는 내가 나중에 물건을 사입해서 도매 사이트에 공급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조건이 있는 도매 사이트에 내가 공급자로 물건을 놓고 싶은데 간이라서 안 돼서 일반으로 바로 변경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발생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사장님도 그렇게 하셨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별도로 있나요? 간이가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1월 달에 매출 신고를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 이제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되고 그 1월 달에 넘기지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부가세 신고가 1월 25일 날 신고 들어가니까 세무서에서 매출 파악도 1월 25일 지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1월 달에 전환은 못 시키고 이제 7월 달에
다음해 7월 달에 간이에서 일반으로 이제 세무서에서 전환한다고 연락이 오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간이가세 포기라는 거, 그거는 이제 뭐 내가 만약에 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 간이가세 포기라는 거 신청서 제출하시면 다음 달 1일부터 일반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4월 달에 뭐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5월 달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4월 말까지 그 세무서에 신고를 간이가세 포기한다라고 신고를 하시면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가세 포기가 돼서 이제 일반 가세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일단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2부에서는 초보 사업자들이 사업자를 내고 나서 내 카드로 끌고 오면 되는지 사업자 통장으로 끌고 오면 되는지 뭐 이런 완전 어떤 거는 매출을 증빙해야 되고 어떤 거는 뭐 현금 영수증을 꺼내 뭐 이런 개념이 아예 없으신 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발생되는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뵐게요.